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의 어부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형제어부의 귀여 이야기 중 번외편으로 귀여 기촌 자금과 거주지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정생 어부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색하죠, 서로. 아닙니다. 저는 이 분야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제시한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혹 이제 귀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인용하고자 하실 때는 꼭 여러 방면으로 이제 사실 확인을 꼭 해보시고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첨언하자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걸 전적으로 100% 신뢰하시면 또 안 됩니다. 네. 항상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여부 귀여 이야기는 이제 연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암 영상의 내용을 알아야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좀 많이 있으므로 혹 암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이 지금 영상을 보신다면 맨 처음 이제 자막에 나가는 제목을 차례대로 그렇게 시청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너무 길긴 해서 또 네. 문제긴 하죠.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하신 내용이다 보니까 이 댓글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저도 뿌듯함을 느끼는 게 꽤 괜찮은 내용인가 봅니다. 그래서 다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어디 교육받는 수준은 정말 됩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이제 앞 영상은 이제 성공적인 귀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에서 이제 빠진 게 한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업한장이나 어디에 가시든지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인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귀여하면 당연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사할 사람도 없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앞 영상에서도 설명했고 또 이 영상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시골은 어디서 누굴 만나든 거의 모두가 인사해야 하는 유대 관계가 생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인사를 아끼지 말고 무조건 인사 많이 하시면 정말 많은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인사했을 때 그러면 이제 누구냐 물으면 어디 마을에 새로 귀한 사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를 받은 분이 이제 관심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묻겠죠. 그러면 이것저것 이제 묻고 답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친분도 생기고 또 친분이 생기는 만큼 이제 타양에서 이렇게 정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시골은 소문에 울고 웃는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이게 나쁘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사회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행동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시골에서 사시려면. 물론 이제 지나치게 행동에 제약을 두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이 예의, 정말 예의만큼은 제일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첨언하자면 시골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유교 사상이 굉장히 머릿속에 이렇게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정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티를 안 내니까 이게 좋아도 티를 안 내세요. 그러니까는 이 도시민이 와서 이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번 했는데 그냥 쌩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웃으면서 항상 인사를 하시면 어느 순간에 그냥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웃는 얼굴로 그렇게 계속 인사하시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것들을 도움을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무조건 인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윗사람 대접받는 거를 좋아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시골에 살다 보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도 내가 좀 인정받는 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정해주는 만큼 자신도 인정받는다는 걸 필히 아셔야 돼요. 내가 인정을 안 해주면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내가 근데 인정을 해주면 그 인정해준 게 2배, 3배로 들어옵니다. 맞아요. 진짜
그런 친절이나 이런 그 뭐 대접받는 거나 이런 것들은 진짜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하면 나한테 똑같이 못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진짜 자기 일처럼 챙겨주십니다.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고배를 이제 사실 경우 이제 어떤 어선을 이제 구입하실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제 배는 이제 한 번 사고 나면 정말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실 때 이제 좋은 배를 사시는 게 참 중요한데, 뭐 어떤 배가 정말 좋은지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너무 장황하고, 또 알더라도 초보 어부가 이제 좋은 배를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제 멘토나 이제 뭐 배를 잘 아시는 지인을 동행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아무리 좋은 배를 샀더라도 이제 조업하다 보면 자신의 조업 스타일에 이제 맞게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거나 할 게 있고, 또 개조할 것도 있습니다. 이제 또 뭐 사실 조업을 잘하던 선주가 배를 파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일단 파는 배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멘토나 지인의 소개를 샀는데 나쁜 배를 사줬다 뭐 이런 식으로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배도 옆에 이제 사촌형님이 계신데, 이제 큰 배를 가지고 이제 꼬막 양식장을 하시는 이제 사촌형님인데, 그 사촌형님이 동행해서 뭔가 좋은 배라고 해서 샀어요. 근데 사오니까 주위에서도 막 진짜 좋은 배 사왔다고 막 정말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런데 사오고 정말 얼마 안 돼서 엔진이 이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500만 원 들여서 바로 사온 지 얼마 안 돼서 500만 원 들여서 보링을 했어요. 물론 보링은 뭐 전문 거기에 대해 여기 설명 안 했지만 나중에 여기 현지 오시면 참 많이 듣게 되면 보링했다 뭐 그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좋은 배의 뭐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런 기준은 이제 배의 겉모양이나 장비의 유무 등은 뭐 쉽게 눈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사야 되니까 그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겠죠, 그죠? 그 엔진을 짧은 순간에 이게 좋은 엔진, 나쁜 엔진 참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쁜 배를 좀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여튼간 그래도 중고배의 경우는 당연히 이상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라는 게 그게 중고배잖아요, 그죠? 뭐 중고 자동차도 가정은 가정은 하고 그만큼 이제 수리비가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만의 이제 조업에 맞게 장비를 설치하고 뭐 교체하고 개조하는데 배값 외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뭐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1,000만 원 더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해서 사시면 이제 원망도 별로 없고, 이렇게 틈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하죠. 잘 보는 사람도 잠깐 뭐 한두 번 봐갖고는 그거를 다 확인하기 솔직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한 번 가서 보는 거하고요, 3번 가서 보는 거하고 틀려요. 보이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배 같은 경우에 3번 가서 막 이렇게 보기가 참 힘듭니다. 금방 팔려버리니까. 또 뭐 금방 안 팔리더라도 저 먼 데 있어요. 대부분 배를 좋은 배 살려고 하면 여기 우리가 남해 살고 있는데 좋은 배 살려면 고성까지 통영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매번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2번 보고 와서 이제 그러니까 사는 걸 결정하기 일단은 때문에. 뭐 선창에 가서 다른 배라도 막 가서 보는 거는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주 보시고 그래야 좀 눈에 익을 거예요. 눈에 익어야 잘못된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 기촌 자금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문제긴 해요. 근데 의외로 제가 위조 수협의 담당 과장님도 만나 뵙고 뭐 궁금한 것들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가장 관심사인 이제 대출 조건과 한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 기촌 자금 대출 조건과 한도 해서 이제 창업 자금으로는 이제 3억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선이나 어구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자금은 이제 7,500만 원 이내에서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조건은 2% 이자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이걸 이제 자금을 아무한테나 이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 당연히 이제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명이 왔는데
100만원께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심사 기준에 이제 맞는 분한테만 이제 주는데, 이 기준표는 기후기촌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다운로드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심사 기준 항목이 좀 많고 복잡해서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고 직접 그 심사 기준표는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 뭐 심사 항목들 몇 개만 이제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 기후귀촌 인원수라고 해서 이제 혼자 내려오면 이제 몇 점을 주고, 이제 부부 2명이 내려오면 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뭐 자녀까지 내려오면 더 높은 점수를 줘서 이 자금이 이제 도시민을 어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 자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수의 가족이 귀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 남편은 귀해도 부인분이 이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여성 귀의자에게 가산점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항목 중에는 이제 업 경력이 있으면 또 점수를 더 받는데, 이 경력이 뭐 내가 그냥 내 배 땄다고 뭐 말만 하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증거가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냐면, 아마도 이제 이게 선주로부터의 이제 일정의 급여를 받은 게 증명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성주 명의로 이제 통장에 입금되는데 여기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이나 이제 신청 전까지 경력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은 경력 증명 방법 등에 대해서 귀여센터에 이제 자세히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그냥 저 부분은 경력 증명은 그냥 센터에서만 전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마 이게 급여 부분이 제일 클 거라고. 뭐 해양 뭐 그쪽 관련된 그쪽으로 문의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귀여센터에. 센터에. 귀여센터에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압니다. 심사 기준 항목과 이제 점수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여센터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귀촌 창업 및 주택 구입이라는 제목을 클릭해 보면 이제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읽어보시면, 귀촌 자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사 기준표를 볼 수, 있는데, 그 표를 보고 자신의 이제 점수를 이제 매겨보시면 됩니다. 저도 저거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점수 매기는 게. 근데 의외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뭐 크게 까다로운 거 아니니까 다운받아서 해보시면 뭐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기촌 교육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 2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이제 최대종님의 글을 유추해보면 주말 교육도 있는가 봅니다. 이제 이런 기본 정보는 기후기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이제 홈페이지에 있어도 간과하기 쉽거나 홈페이지에 없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이나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이제 대출 가능 여부인데, 이제 아까 심사 기준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심사 기준표에서 교육 이수 점수를 포함해서 6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60점 이상이 되면 이제 신용 등급이 6등급 이상으로 한 일정 기간 연체 기록이 없으면 교육을 받은 다음 해에 이제 귀여를 희망하는 지역의 수상과에 2월에 신청해서 3월에 선정자가 발표되고 4월에 자금이 집행됩니다. 귀여는 이제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점수만 되면 대부분 선정 된다고 합니다.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이제 이 자금이 이제 도시민을 어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 자금이므로, 이제 신청 6개월 전에는 해당 지역, 어촌 지역으로 전입한 상태여야 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최소 1년 전까지는 도시에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요즘이 아니고 맨날 이제 장관 임명되면 단골 메뉴로 이제 시끄러운 위장점립과 같이 이제 도시에 살았어도 이제 시골에 적을 두고 있었다면 주민등록 등본상에 이제 시골에 살았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꼭 기후기촌센터를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그때 친구 오고 이 친구가 그때 다른 조건 다 돼요. 왜냐면 신용도 되고 급여도 셌었으니까 다 되는데, 땅 때문에 잠시 어떻게 보면 면 단위로 전입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걸 끝난 다음에 다시 도시로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귀여를 이제 하려고 이 친구가 군 단위로 다시 전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군 단위 전입한 날짜가 2개월이 부족해서 그 자금을 못 받던 받았어요. 그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귀여 1년 전에 전입 신고를 군 단위 이상의 도시로 전입을 신고를 하는 내역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이. 그리고 이것도 가산점이부터 도시에서 1년 살면 몇 점, 2년 살았으면 몇 점, 3년 살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점수도 또 달라요. 이제 되도록이면 그 전입을 안 한 사람들한테 더 유리하겠죠. 네, 되도록이면. 네, 네. 네.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경우가 생기면 그냥 무조건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게 좀 불편한 점이니까 그거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금은 이제 신용 대출이다 보니까 본인의 담보는 이제 없어도 됩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고 해도 은행이 담보 없이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은행이 뭐 담보 없이 이제 다 대출을 해주냐? 이때 바로 이제 배나 주택 등을 등 이제 이런 실물을 이제 담보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선정자에게 이제 돈을 줘서 배를 짓든지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배가 선정자 앞으로 명의 변경이 되어야만 그 배를 담보로 잡고 자금이 지급이 됩니다. 즉, 임의의 선주나 조선소에서 배를 짓거나 사고자 할 때 그 배가 선정자 앞으로 명의 변경이 되어야만 해당 은행에서 조선소나 선주에게 돈을 지불하겠다는 이 보증서 종이 한 장만 선정자에게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니, 배를 살 돈이 없어서 자금을 받는 건데 먼저 배를 사서 명의 변경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기촌 자금이 이제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초창기에는 보증서를 보여도 선주들이 아니 돈도 주지 않고 보증서기 하나만 보여주고 아니 내가 뭘 믿고 당신한테 배를 당신 앞으로 명의를 넘겨주겠냐면서 팔지 않는 선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조선소나 어민들이 이 귀여기촌 자금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계약금만 내면 이제 별 문제 없이 배를 짓거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계약금 내면 그 선주가, 중고배 선주가 이제 아까 했던 선정자한테 명의를 변경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그걸 담보로 잡아서 선주에게, 옛날 선주에게 이제 그 대금을 이제 뭐 계약금 빼고 대금을 이제 지불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물론 어구나 주택 구입도 이와 동일한 과정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관행처럼 돼가지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생각할 때 저도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매매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약금 조금만 내고 하면 다 이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다 배를 판다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도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해. 지금도. 그래서 이제 위에 내용을 이제 보다 보면 자금에 관심이 생겨서 자신이 뭐 대출이 될까 안 될까 뭐 혼자 뭐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현재 사시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수협을 찾아 먼저 전화로 기여기촌 자금 지원 이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수협의 작은 지점에서는 이제 이 평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전화로 이제 물어보시고 신용평가가 가능한 수협 중에서 이제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수입을 이제 찾아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찾아가시면 이제 몇 분 안으로 뭐 가만 조금 앉아 있으면 컴퓨터 뚝뚝 떠들어갖고 대출 가능 여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용 등급에 따른 대출 한도를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바로 그날 이제 위조 가서 물어볼 때 저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뭘 지금 하냐고 그날 와서 해도 바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도시에서 이제 사업이 잘 된다면 이제 위험한 바다로 이제 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남편의 신용 등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의 명의로 이제 자금을 받는 분들이 사실
좀 제법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남편이 안 돼도 부인이 되면 부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수입에 가실 때 꼭 부인분도 또 동행해서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 귀의자에게는 이제 심사 기준에서 이제 가산점도 있으니까 자금 지원 대상자가 조금 되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아내가 신용 등급이 되면 당연히 아내가 이제 기업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육 받을 때도 같이 오셔갖고 하시는 분들이 네. 몇 분 계셨어요. 여자 이제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교육은 무료로 이제 누구나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제 부부가 아내분이 이제 대상자가 됐더라도 부부가 같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채널 주인장과 저도 이제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내용도 괜찮고 또 어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진 이제 동료도 또 만나실 수 있고 해서 꽤 괜찮습니다. 차후 귀여 시에 참 도움이 많이 되므로 아내가 교육 대상자가 되더라도 남편도 꼭 같이 가셔서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짜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앞에서 이제 신용 등급 6등급이라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든지 간에 신용 등급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수협에서 매기는 이제 등급은 일반 기관에서 매기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기로 내 신용 등급이 6등급이 된다 그렇게 해서 낙관하지 말고 꼭 수협에 가셔서 농심보호 주관의 신용 등급을 평가를 받아와야 됩니다. 이게 일반 기관하고는 달라서 내가 일반 은행에서 알아봤더니 신용등급 6등급이더라 했는데 농심보 수협에서 하는 농심보 신용평가에서는 6등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협에 가셔서 낙관하지 말고 꼭 수협에 가셔서 신용평가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거 자기가 다른 은행에서 알아본 그것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딱 수협에 가서 알아봤는데 안 되면 정말 교육도 다 받고 뭐도 다 했는데 그때 당장 가서 딱 신용에 6등급이 안 된다 캐피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근데 수협이라는 게 2금융권이 아닌가요? 그게 1금융권이 더 이게 조건들이 그래서 더 6등급인데 수협 갔더니 5등급으로 나왔더라. 더 좋을지 안 좋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게. 그래서 하긴 어차피 수협에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수협에서 하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돼요. 받아봐야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또 내가 다른 은행에서 받았던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근데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수협에서 하는 그 신용평가를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금이 꼭 필요한데 조건이나 점수 등이 안 돼갖고 대출이 안 되는 경우는 수협 중앙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또 좀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혹시나 대출이 안 되시면 이제 수협 중앙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고 또 이제 지금의 이제 자기가 가진 이제 이력이 있겠죠. 그런 혹시 이제 대출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진 여력 안에서 작은 배를 사가서 이제 조업을 하시다가 이제 어민 후계자 자금으로 이제 배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어민 후계자 자금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선정 기준에 맞는 사람이면 2% 이자에 이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2억까지 지원되고 차후 또 어업을 잘하면 3년인가 후에 또 3억까지 대출되고 또 그 후에 또 잘하면 또 몇 년인가 후에 또 한 5억인가 추가 대출되고 그런 조건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민 후계자 자금도 이제 선정 기준이 있으므로 이제 해당 기관에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정부에서 이것저것 그래도 보완을 좀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드린 게 이것만 조금 그래도 내가 대출 조건이 안 되네 낙심하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여력 안에서 작은 배로 조금 더 하다가 이제 어민 후계자 이런 걸 해갖고 자금을 받아서 배를 조금씩 더 키우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